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6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론 편곡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정치, 외교, 군사 이런 부분이 다 얽혀 있지만 오늘 내용은 좀 군사적인 부분의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서 국방론 편곡지로 골랐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료로서 모든 증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일을 대신 해준 사람이 지금 그림 속에 이 사람이에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해서 종종 참고하는 채널인데 알렉산더 멀큐리스라고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변호사하고 전공하는 분야가 러시아 관련 국제법.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인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각 국에 관련된 국의 정보기관 다음으로 상당히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 내부 그 인맥을 통한 러시아 내부 상황도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쭉 봐왔음에 그의 설명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개드리는 내용을 일부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자료를 제시한다기보다는 구두로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언급하는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원래는 그리스 태생인 것 같아요. 자, 이 보면은 매일 1시간짜리가 넘는 긴 동영상을 제공을 하는데 매일매일 거의 그래요. 이 구독자가 한 2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세련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의 편집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구독자 수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동영상도 거의 10만 조회수를 다 넘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에 이 사람의 언급에 근거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쭉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은 이제 러시아한테 유리하고 미국 쪽은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래서 미국의 대리전, 프락시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썼고요. 자, 그런 관점하고 맥이 닿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죠. 세상은 이제 공평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이제 객관적인 시선, 비판적인 시선, 그것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부족하다기보다는 차단당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런 SNS나 유튜브 이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세상이 엄청난 변화다. 이것이 세상의 변화다.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제가 영국에 은퇴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제가 주워 듣고 여러분한테 전달하잖아요. 보통 10,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게 공감을 하시거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고 느끼신 분들은 또 여러분이 각자 또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나비 효과가 이런 나비 효과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나비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비거나 아니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비거나.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는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 검색하다 나와서 캡처한 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서로 양쪽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쪽은 10만 명이 사망하고 다른 쪽은 한 명도 안 죽고 이런 전쟁은 없죠. 그래서 어디선가 고르면 이런 자료 사진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정보 전달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US 밀리터리 뉴스 같은 분위기죠.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시청자들도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실 테니까 제가 제 독자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푸틴.
자, 이거는 현재 전황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이제 내년 선거를 맞이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더 불안정하죠. 그리고 이제 이 나토에서 가까운 이웃 나라들부터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이웃 나라들부터 지금 무슨 대우가 흔들리고 있죠.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예전에 미국에서 흘러나왔던 극비 문서 같은 자료를 다 봤을 때 러시아 쪽이 제공하는 사실이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정확해요. 우크라이나는 미국보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언론보다도. 푸틴이 지금 소치에 가 있어요. 예전에 동계올림픽에 했던 그게 무슨 포럼이 있어서 했는데 작심 발언을 여러 개를 했어요. 지금 이것은 승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승기를 잡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 내년 선거 때문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비상식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도발이죠, 그 말이. 우리는 주로 북한한테 쓰는 말인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한테 쓸 수 있는 입장이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도 그렇습니다. 예. 왜냐, 예전에 아들 부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졌을 때 전쟁을 도발했거든요. 미국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가지고 바이든이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크게 기여하는 데는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들 내부의 정치적 문제부터 포함해서 너무 일찍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게 지금 바깥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한테 손해예요. 선거라는 면에서는. 선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푸틴이 이걸 차근차근 밟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러면 바이든이 더더욱 조바심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해서 우리가 우세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7월 4일 이후, 즉 우크라이나의 반격이죠. 이후에 그 반격이 지금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 전진은 멈춰져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9만 명을 잃었다. 9만 명 이상을 잃었다. 여기가 사상자인지 사망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숫자를 잃은 것이죠. 9만 명. 예. 자, 7, 8, 9. 3개월 동안 9만 명이 잃었다. 한 달에 3만 명씩 사망한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일방적 학살에 가까운 거예요. 자, 드론이나 공군, 포격, 상대방에 대한 감시 능력, 이런 게 전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돌진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은.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무모한 작전을 감행하고 있어요, 러시아 말대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알렉산더 머큐리스가 소개를 해요. 왼쪽에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피토르 톨스토인 거로 발음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사람은 러시아의 지금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에요. 러시아 의회의 부의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명한 정치인이에요. 행정을 이끄는 탑은 아니에요. 탑은 아니지만 상당한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오른쪽에 여러분 다들 아시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아마 고손자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여기 밑에도 보면은 두마라고, 이게 러시아의 국회입니다. 의회. 거기에 부의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기고를 했다기보다는 자기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글을 적어요. 그거를 이제 알렉산더 머큐리스가 소개를 했어요. 이게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지금 코디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나토, 미국이죠. 지금 전선에서 휴전을 하자. 근데 고정을 시키자. 그게 미국 측 제안인 것 같고, 러시아는 일단 거부한 것 같은데, 몸값을 올리려고 거부했을 수도 있고, 전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휴전을 할 이유가 없다. 네. 자, 지금 우리 쪽에서 보면은 보니까 뭐 국토부 장관인가요? 저기 우크라이나 쪽에 가가지고 뭐 전후 재건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윤석열이 가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것은 전쟁이 끝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끝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휴전하자, 그냥 이 상태로 전선을 고정시키자, 그리고 시간을 벌자.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블러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 안 한다.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더니 결국 당신들은 시간만 벌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았느냐. 자,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해요. 톨스토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우크라이나전의 승리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그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국회 부의장이고 지금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휴전 협정 같은 거, 휴전 제안을 거부한 마당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상층부에 있는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안전보장 뭐랄까 우리 안보 협의체 수장 뭐 메드베데프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아요. 단지 톨스토이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전선이 보이죠. 새로운 4개 지역 병합을 했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여기 보면은 오데사하고 니콜라예프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하르코프 지역, 예. 현재 이제 합병된 지역이 위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공업 지역이에요. 인구 밀도도 높고, 예. 이 동부가 공업 지역이고 서부는 산간, 인구 밀도도 적고 약간 이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이 동부 지역이 핵심이거든요. 예. 저 지역도 지금 이제 큰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된다. 이거 원래 러시아 땅이고 러시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러시아인이 일군 곳이다 얘기를. 예. 우크라이나가 한 게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 일군 땅이다. 러시아가 급하게 망하면서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갔을 뿐이다. 이번 기회에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게 톨스토이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맥이 닿아요 지금. 군부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뉴스원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를 구성하는, 우크라이나는 동서의 지역 감정이 엄청나게 셉니다. 지역 감정뿐만이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달라요.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러시아 인종이에요. 러시아 계예요. 네. 여기 보면은 병합을 한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제일 색깔이 짙죠. 대부분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오데사, 항구 지역, 흑해 연안에 크기도 다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톨스토이가 우리가 합병해야 된다,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거랑 똑같이 일치해요. 러시아의 영향력, 러시아 인종이 우세한 지역을 다 가져와야 된다, 이 기회에. 그런데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경제 중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러시아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압박 카드기도 해요. 휴전은 무슨 소리? 우리가 유리한데. 당신들은 포탄도 제대로 공급 못 하잖아. 당신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돈도 지금 없어질지 모르잖아. 왜 여기서 우리가 휴전을 해줘?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엄포용일 수도 있고 실제로 행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움직임은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공공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국도 지원할 만큼 지원했다. 뭐 나다빠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주위에 있는 뭐 폴란드, 그리고 뭐 루마니아, 헝가리, 위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좀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불리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하원 의장이 해임당한 그런 것도 비록 소수지만 그런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도 그런다면서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한다고.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단지
공세를 취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인지 군사적으로 이렇게 행동할지 그거는 러시아의 몫이에요. 예, 미국은 난감하죠. 힘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탄약 이야기가 나와요. 탄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우연히 이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뭐, 이란에서 압수한 탄약을 11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저 110만 발이 탄약이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부족한 거는, 대구경 포의 포탄이에요. 155mm 탄 같은 거. 우리도 30만 발 팔았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분량에 조금의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자, 여기서 110만 발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155mm 탄이 110만 발인지까지 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155mm 탄을 110만 발 압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가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탄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게. 자, 그래서 장갑 차량이나 기갑 차량도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동할 때 SUV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기갑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 자체가 적어요. 확 줄었어요. 일단 전선이 전체적으로 냉각된 부분이 있고, 뭐 공격 반격이라는 부분이 이미 옛날에 지금 그 에너지를 소진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정찰 현장에서의 전술적인 정찰력에서 러시아에 너무 밀리기 때문에 차량으로 기동을 했다가는 금방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에서 적었지만 차량이나 기갑 차량으로 이동하면 3분에서 5분 내에 우리가 감지된다. 감지된 후에 한 3분 안에 뭔가 정확한 공격이 날라온다. 그래서 10분 안에 사라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다.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최전방에서. 엄청나게 죽어나고 그들로 느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탄약이 정말 부족한 모양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치에서 푸틴이 이진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날카롭게 뭐라고 하느냐. 러시아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은 우크라이나는 일주일밖에 못 버틴다. 탄약 이야기입니다. 예. 일주일도 못 버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 모든 상황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머큘리스의 다른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의 탄약 생산은 서방과는 달리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데 생산 속도가 7배 정도 빠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약은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지금 지원병 기타 등등 해서 35만 명의 예비 병력이 지금 보충이 됐어요. 병력의 수 뒤지지 않습니다. 예. 자, 머큐리스가 런던 타임스를 인용을 해요. 런던 타임스가 최전선의 상황을 그 우크라이나 군의 병사 장교의 말을 빌려서 생생하게 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영국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우리 무기 더 지원해 줄 건 없다. 그렇지만 끝까지 지원한다. 이런 모순적인 발언을 해놓고 내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제법 서늘한 어떤 현실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인식의 정도가 결국은 물 건너 유럽의 끝에 있는 영국까지 전해졌다. 그 현실감이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참고한 것입니다. 기갑 장비를 기동을 하면 이거는 우크라이나군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이야기예요. 3분에서 5분 내에 감지가 된다. 예. 그리고 바로 3분 이내에 정확하게 공격을 받는다.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계속 공격을 하라는 것은 이건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이 이렇게 하면서 이걸 동맹국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맹국이 우크라이나 군의 뒤에서 뒷머리에다 총을 겨눈 다음에 진격해 이러는 거랑 건 지금 마찬가지다. 예. 거기서 더 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동맹국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동맹국이 자기들이 직접 전쟁을 한다면 절대 밀어넣지 않을 작전에 우리 우크라이나 군은 보고 까라고 그런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과 일치하느냐. 최전방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참혹한 마음이
미국 공화당이 그들의 홍보 영상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그들의 의원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누군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우리 귀한 세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단지 우리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의 5%만을 써서 러시아군 전력의 50%, 우리의 적국인 러시아군의 전력의 50%를 없애버렸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더 대단한 것은 우리 미군은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크라이나군의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어떤 현실의 냉혹함입니다.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죠. 러시아군의 전력이 50% 상했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그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반격 작전이 있어가지고 지난 두세 달간에 러시아군이 스마트 폭탄을 쓴다는 거예요. 글라이드 폭탄이 있죠. 우리도 있죠. 글라이드 폭탄 500kg짜리인지 250kg짜리인지 그게 보면 이제 가격이 합리적인 그런 무기잖아요. 효과적인 무기죠.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일반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위에 키트를 달죠. 키트를 달면 이렇게 날개가 펼쳐 나오면서 장거리를 갈 수 있어요. 수십 킬로 이상을. 거기다가 정확하게 유도가 돼요. 그게 뭐 레이저 유도든 GPS든 겸사겸사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그걸 10분 활용하고 있어요. Su-34나 Su-35 공격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선에서 패트리앗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패트리앗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 죄송합니다. 수도 근처에 있던 뭐 몇 개 포대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고 파괴됐다. 그 소식 이후로는 전선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그리고 뭐 독일이 아이리스-T 우리 KF-21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변형한 형태로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 유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자, 그것도 여기서는 정작 필요한 최전선에서는 없다. 예. 러시아의 드론은 계속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 웬만한 제밍에는 먹히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런 드론이 떠다니면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좌표를 전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레이저로 우리를 겨냥을 한다. 타겟팅을. 그러면 반사되는 레이저광을 받고 다른 정밀 폭탄이 날라오거나 하늘 스마트 폭탄이 날라온다. 정말 정확하게 맞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대공망 바깥에서 이 스마트 폭탄을 쏘고 도망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남지도 않은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최전선에 불안하게 가까이 배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예, 이래 되면 저게 드론에도 당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해 있다. S-300 대공 미사일이. 자, 이 말은 뭐냐? 전체적으로 전력이 지금 되게 불균형화되어 있고 이대로 계속 직무를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라는 거예요. 아까 미국 공화당의 홍보 영상 이야기는 나는 기치 않는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100명이 죽더라도 러시아군이 한 명이라도 더 살해할 수 있으면 과연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 미국 국민들의 일부를 대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화당의 홍보 영상이 자기한테 해가 될 소리를 하겠습니까?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핍박받는 우크라이나의 어린 양인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목숨 아닙니까? 예. 우크라이나도 지금 병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징병을 해가지고 뭐 애가 있는 아버지, 노모를 모시는 아들 이런 사람까지 징병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서양 건너 반대쪽에서는 그걸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하다. 예. 즉, 이 전쟁의 목적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거다. 우크라이나는 뭐냐? 공깃돌이다. 만약 이 이야기를, 대리전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똑같은 판박이를 대만에 적용하고 있어요. 대만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이 대만을 이뻐해서 그러는 게 전혀 아니에요. 대만이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까지 엮일 수 있어요. 지금 한미일 뭐 공조체제 했잖아요. 그게 동북아판 나토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그 대상은 누구냐? 중국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 대만 해협에서 대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소모되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예. 자, 그래서 스마트 폭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연히 이걸 봤어요.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죠. 지금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는 절대 미국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미국은 많은 지금 인심을 잃었습니다. 아까 공화당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세요. 만에 하나 번역돼서 해외에 번져나가면 미국 좋다는 나라에 전혀 없을 겁니다. 예. 자, 이게 뭐냐? 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지금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40명, 40명 되는 것 같아요. 병력이. 차량도 있고. 여기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제가 봐서는 이 폭발의 크기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야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로켓탄 이런 것도 아니고 딱 한 발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스마트 폭탄 500kg짜리 이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뒤에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피해 상황을, 이 상황이 맞아요. 이 상황이 인과 이상이 맞고 밑에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 다 돼 있지만 예. 그냥 대부분이 살상됐고 밑에는 탱크 하나를 파묻을 정도의 큰 구덩이가 생겼어요. 차로 따지면 4-5대 파묻을 수 있을 정도. 그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정언입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스마트 폭탄의 위력이고 우리도 이런 폭탄을 활용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것도 우리는 이제 활공탄 같은 거 개발할 때 산악이 많으니까 산의 후사면도 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게 지금 일단 전선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쪽에서는 값이 싸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 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어떤 것까지 지금 하느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멍텅구리 폭탄 중에 제일 큰 게 1.5톤짜리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UMPK FAB 1500이라고 하는 게 1500kg짜리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옛날 폭격기 같은 거에서 떨어뜨리는 포탄이에요. 이게 이제 SU-34나 35에는 2발 정도까지 실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한 3톤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다면은 여기에 스마트 키트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거리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S300은 방공망이 방공거리가 한 20-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바깥에서 이 포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1.5톤짜리죠. 여기다 이제 스마트 킷을 장착했으니까 최소한 S3 방공망의 사거리 바깥에서 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포탄들을 정밀 유도 포탄 그리고 그걸 발사하는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뭐 이미 우리가 많이 고민 중인 부분인 거죠. 이게 엄청나게 실제적으로도 큰 타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심리, 사기를 꺾는 데도 크게 작용한다. 좀 전에 보신 사진처럼 한꺼번에 40-50명이 사라지잖아요. 큰 구덩이만 남기고. 예. 자, 거기다가 지금 푸틴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2018년에 우리가 개발하기로 한다. 그때 사르마트부터 해서 지르콘, 킨잘, 그리고 핵의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현실화 안 됐던 나머지 2가지를 현실화했다. 이 시점에 공개를 했어요. 이 시점에 완성된 건 아니겠죠.
이거는 미국에 대한 경고예요. 판을 더 키우지 마라. 즉 푸틴은 미국이 여기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동의가 되거든요. 뭘 공개를 했느냐, 두 가지 무기를. 하나는 핵탄두가 장착한 순항미사일. 뭐 순항미사일은 핵탄두 다 장착 가능해요. 200-300kg 정도면 되거든요, 탄두 무게. 예.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것이 사거리가 무제한이에요. 지구 한 바퀴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진 기간이 뭔데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극초음속도 아니고 활공체도 아니고 이 순항 미사일은 저공으로 비행하는 거잖아요. 지구 한 바퀴를 그 공기 밀도가 낮은 공기 밀도가 높은 연료 소모가 많은 저고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이야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뭐냐? 원자력 엔진이다. 핵 추진이다. 네. 이제 궁금하죠. 네, 이걸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로 뭐 가는 건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개발해서 마지막 개발 시험을 했다. 땀만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18년에 언급했던 신형 ICBM 사르마트 그것을 개발 완료했다. 요거를 듣고 제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르마트 왜 이 시점에 이게 완성됐다고 그러지? 완성된 지는 좀 됐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 푸틴이 이까지 경계를 하는 것이고, 미국가 요까지 절대 더 이상 과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바이든의 손발을 묶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도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해석이 돼요. 북한 만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성동격서라고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거 우크라이나전 빨리 종전을 했었어요. 작년 정도에 끝냈었어야 되는데 작년 10월 정도에 그냥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한 건 큰 실책이라는 건 이제 미국도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워 담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내린 결정인데 전 세계 인심만 잃었죠. 가스관 폭파하고.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휴전을 하자 그러면서 일단 전쟁을 멈춰놓고, 왜? 중국과 동시에 두 군데 전쟁을 하기는 이제는 벅차니까. 그리고 다른데 불지를 곳을 찾아보자. 옛날 부시가 이라크를 두들겼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을 두들겼던 것처럼, 거기 후보로 올라올 수 있는 나라들이 에 대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나눠서. 북한은 러시아가 했죠. 그래서 지금 푸틴 만나고 김정은이 돌아가서 지금 뭐 거기 중요한 회의하면서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핵폭탄을 더 많이 생산하고 속도를 더 빨리 하고 핵폭탄의 성능을 고도화하자 이거예요. 지금 푸틴이 사르마트 공개한 거하고 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항 미사일 개발했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차단시킨 거예요. 그 다음 중국이 베네수엘라 불렀죠. 시리아 불렀죠.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브릭스는 이미 커지고 있죠. 더 커질 겁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러시아가 의장국이에요. 거기다가 최근 인도 건드렸죠. 미국이 다이아몬드하고 시크교도 살해 사건하고 연관지으면서 인도 언론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거기 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미국한테 손해만 가는데,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이미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브릭스를 통해서 이건 바보짓이다. 평정심을 잃었다 바이든이. 거기다가 기존에 경제적으로 원유 감산해서 가격 올리죠. 미국 물가에 압박을 주고 있죠. 곡물 곧 영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죠. 거기다가 원유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 사우디가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금융 위기를 틀어막기에도 급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려면 강력한 전쟁을 발생시킨다. 이게 또 해법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틀어막은 거예요. 푸틴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